정숙이 서연이 가져온 가족 사진을 받아보는 순간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분이 아버지시구나.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사진 속 남자는 자신의 아들과 똑같은 얼굴이었죠. 네, 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서연의 말이 정숙의 귀에 멀게 들려왔습니다. 정숙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소용돌이쳤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혹시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이미 정숙은 끔찍한 진실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사연 일상에 큰 격려가 됩니다. 서울 외곽 옛 정취가 물씬 풍기는 한옥개조 주택에서 정숙은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68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꼿꼿한 자세로 일어나 창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볼을 스쳤죠. 마당 한편에 심어둔 감나무 아래로 떨어진 낙엽들이 바스락거리며 가을의 깊어짐을 알렸습니다. 정숙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우선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 물 한 잔을 올리고 짧은 인사를 건네죠. 28해 전 그토록 소중했던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뒤 이 일상은 단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민재 걱정 좀 덜어주렴. 영정사진 속 아들은 여전히 25의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사진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뻐근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금세 고개를 돌렸죠. 슬픔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손주 민재의 결혼 준비가 한창이었거든요. 정숙에게 민재는 단순한 손주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갓 태어난 민재가 정숙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었거든요. 며느리가 아들이 죽은 지 3년 만에 재혼을 결정했을 때 정숙은 아무 말 없이 민재를 맡아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정숙의 모든 삶은 민재 중심이었죠.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정숙은 민재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밤마다 아빠를 찾으며 울던 민재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던 날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아빠 없는 아이라는 놀림을 받고 울면서 집에 오던 민재를 달래주던 기억들. 그 모든 순간들이 정숙에게는 힘들면서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이렇게 컸어요. 대학 졸업식 날 민재가 정숙에게 건넨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정숙은 그날 아들 앞에서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을 민재 앞에서는 펑펑 쏟아냈죠. 자신이 쏟은 모든 정성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거든요. 오전 9시쯤 정숙은 마당에 나가 빨래를 널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비추는 가운데 정숙은 민재가 어릴 때 입던 작은 옷들을 빨아 널던 기억을 떠올렸죠. 이제는 그 작은 아이가 어른이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니 세월의 빠름이 새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셨어요? 문득 현관문이 열리며 민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숙은 얼굴에 미소를 띠며 빨래를 멈추고 안으로 들어갔죠. 어머나, 이렇게 일찍 왔네. 밥은 먹고 왔어? 아니요, 할머니 밥이 먹고 싶어서 왔어요. 오늘 서연이가 인사드리러 온다고 했거든요. 민재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28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수줍어하는 모습이 정숙에게는 여전히 어린 손주로만 보였죠. 정숙은 민재의 그런 모습이 귀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탓인지 민재는 누구보다 할머니의 인정을 받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 서연이라는 아가씨 말이지? 사진으로만 봤는데 참 예쁘더구나. 할머니도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정말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할머니와 살고 있다고 하니까 부담스러워 했는데 지금은 할머니를 뵙는 게 너무 기대된다고 해요. 민재는 할머니의 승인을 받고 싶어 안달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할머니와 상의해온 민재에게 결혼 상대에 대한 할머니의 의견은 무엇보다 중요했거든요. 정숙은 민재를 위해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에 김치, 나물 몇 가지와 갓 구운 생선까지 올려놓으니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한 상이 되었죠. 민재는 할머니가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으며 서연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려주었습니다. 서연이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야? 아버지는 서연이가 어릴 때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어머니 혼자 키우셨죠. 어머니는 작은 식당을 하면서 서연이를 대학까지 보내셨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신 분이에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 역시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을 홀로 키웠던 경험이 있어서 서연 어머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일수록 어른에 대한 예의와 효심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이는 뭘 하는 아이야?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아이들을 정말 좋아해서 교사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께서 보시면 분명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민재의 말을 들으며 정숙은 점점 서연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교사라는 직업도 마음에 들었고 무엇보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자란 아이라는 점이 좋았거든요. 점심을 먹고 나서 민재는 서연을 데리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혼자 남아 집안을 정리하며 손님 맞이 준비를 했죠. 거실을 깔끔하게 치우고 차를 우릴 준비까지 마쳤습니다. 안방에 들어가 가장 좋은 한복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히 빗었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68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건강하고 정정한 모습이었지만 그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죠. 특히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들은 아들을 잃은 슬픔과 민재를 키우며 겪은 고생의 흔적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현관문이 열리며 민재의 목소리와 함께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숙은 마음을 가다듬고 거실로 나갔죠. 그리고 그 순간 정숙의 첫인상은 아주 좋았습니다. 서연은 정말 단아하고 예의 바른 인상의 젊은 여성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할머님. 서연입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서연은 깍듯하게 인사를 올렸고 정숙은 그런 서연의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 이렇게 예의 바른 아이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 민재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죠.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연은 정숙의 질문에 차근차근 정중하게 대답했고 민재는 옆에서 행복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죠. 정숙은 서연의 차분하고 진실한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민재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길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재 오빠를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부족한 저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연의 진심 어린 말에 정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거든요. 민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민재와 서연은 약속이 있다며 함께 나갔습니다. 정숙은 현관까지 나가 두 사람을 배웅하며 서연의 손을 꼭 잡았죠. 우리 민재 잘 부탁해요. 네, 할머님. 걱정 마세요. 두 사람이 떠나고 나서 정숙은 혼자 아들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느꼈던 따뜻함과 기쁨이 가슴 가득 차올랐지만
동시에 아들에 대한 그리움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민재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뻤을까. 우리 민재 결혼식에서 아버지 역할을 내가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정숙은 아들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이었죠. 하지만 이내 정숙은 눈물을 닦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슬퍼할 때가 아니라 민재의 행복을 위해 준비해야 할 때였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정숙의 마음은 평온해졌습니다. 오늘 서연을 만나보니 정말 믿을 만한 아이였고 민재도 행복해 보였거든요. 정숙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도 정숙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아들의 영정 앞에 물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제와 달리 밝은 표정이었죠. 마음에 희망이 생겼거든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정숙은 민재와 서연의 재방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연이 직접 정숙을 뵙고 싶다며 연락을 해온 것이었죠. 정숙은 그런 서연의 마음씨가 고마웠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대부분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마는데 서연은 진심으로 자신을 알아가려 노력하는 모습이었거든요. 할머님께 맛있는 걸 해드리고 싶어서 밤새 준비했어요. 서연은 정성스럽게 포장된 반찬통들을 들고 와서 정숙 앞에 놓았습니다. 직접 만든 나물 무침과 잡채, 그리고 동그랗게 빚은 송편까지 있었죠. 정숙은 그 정성에 감동받았습니다. 어머나, 이 많은 걸 언제 다 만들었어? 손이 이렇게 야무지구나.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어머니께 배운 거거든요. 할머님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요. 서연의 겸손한 모습에 정숙은 더욱 호감을 느꼈습니다. 민재는 옆에서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죠. 할머니, 서연이가 만든 음식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솜씨를 그대로 물려받았거든요.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을 맛보며 정숙은 감탄했습니다. 간도 적당하고 정말 맛있었거든요. 특히 송편은 정숙이 좋아하는 팥소가 들어있어서 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말 맛있다. 우리 민재가 복받았구나. 감사합니다, 할머님. 그런데 오늘은 저희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할머님께서 저희에 대해 더 많이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정숙이 궁금한 눈으로 바라보자 서연은 수줍게 웃으며 상자를 열었죠. 그 안에는 낡은 가족사진 몇 장이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꼭 보여드리라고 하셨어요. 저희 가족의 모습을 할머님께서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사진들을 받아들었습니다. 서연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져서 가슴이 따뜻해졌거든요. 첫 번째 사진은 서연이 갓난아기였을 때 부모와 함께 찍은 것이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젊은 부부의 모습이 정숙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죠. 어머, 정말 예쁘게 잘 자랐구나.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두 번째 사진은 서연이 3살 정도였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무릎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죠.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민재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정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서연이 5살 무렵 온 가족이 함께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는데 가운데 서 있는 젊은 남자의 모습이 정숙의 눈을 사로잡았거든요. 이분이 아버지시구나? 정숙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서연과 민재는 그저 감동받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정숙은 사진 속 남자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죠. 그 얼굴은 놀랍도록 익숙했습니다. 아니,
익숙한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과 똑같았거든요. 눈매, 코 모양, 입술 라인,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도 정숙의 아들 정우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네, 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기억이 많이 나지는 않지만 어머니 말씀으로는 정말 자상하고 좋은 아버지셨다고 해요.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대요. 서연의 말이 정숙의 귀에 멀게 들려왔습니다. 정숙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거든요. 28년 전 자신의 아들 정호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서연과 똑같은 나이였죠. 혹시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를 평정하려 애썼지만 떨림을 완전히 감출 수는 없었죠. 서연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이정호라고 하세요. 제 성이 서씨인 건 어머니 성을 따라서예요. 당시에 그게 여러모로 편하다고 어머니께서 결정하셨대요. 정호. 정숙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아들 이름도 이정호였거든요. 같은 이름, 같은 나이, 같은 사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똑같은 얼굴.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사고가 났었나요? 강남구 압구정동 쪽이었다고 들었어요. 큰 교차로에서 트럭과 충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서연의 말을 들으며 정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의 아들 정호도 28년 전 강남구 압구정동 교차로에서 똑같은 사고를 당했거든요. 경찰에서는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했지만 생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민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숙은 황급히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만약 정말로 서연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라면 지금 눈앞에 앉아 있는 이 아이는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들의 딸이었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 나이가 나이다 보니 그래. 정숙은 사진을 서연에게 돌려주며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죠. 기쁨과 충격, 혼란과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할머님, 물 한 잔 드릴까요? 아니면 약이라도. 서연이 정성스럽게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정숙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예쁜 아이가 혹시 자신의 친손녀라면 얼마나 기쁠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민재와 서연의 사랑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금기가 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괜찮다, 고마워. 그보다 아버지에 대해 더 들려줄 수 있겠니? 정숙은 더 많은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기억하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죠. 아버지는 정말 다정한 분이셨대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저를 업고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게 일과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플 때마다 밤새 간병을 해주셨다고 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정숙의 아들과 닮아 있었습니다. 정호도 아이를 무척 좋아했고 민재가 어릴 때 그렇게 돌봐주곤 했거든요. 키가 얼마나 되셨어? 한 175cm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 어깨에 작은 점이 있으셨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아들 정호도 정확히 175cm였고 왼쪽 어깨에 동전만한 점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일치했습니다. 그 후 1시간 동안 세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숙은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서연을 볼 때마다
자꾸만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죠. 서연의 눈매, 코 모양, 심지어 말하는 버릇까지도 아들과 닮은 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님, 저희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일어났습니다. 정숙은 두 사람을 배웅하면서도 마음은 천갈래로 찢어져 있었죠. 조심히 가거라. 서연아, 오늘 와줘서 정말 고마웠어. 다음에 또 오렴. 정숙은 서연의 손을 잠시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와 손의 모양까지도 아들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두 사람이 떠나고 나서 정숙은 혼자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오늘 본 서연 아버지의 사진과 계속 비교해 봤죠. 이름, 나이, 사고 장소, 신체적 특징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정호야, 혹시 내가 정말 살아있었던 거니? 그리고 서연이가 내 딸이란 말이야? 그럼 내가 28년 동안 널 그리워한 게 헛된 일이었단 말이야? 정숙은 아들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자신이 아들이 죽었다고 믿고 살아온 모든 시간들이 잘못된 것이었을 수도 있었죠. 그날 밤 정숙은 전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만약 서연이 정말 자신의 손녀라면 그동안 그리워했던 아들의 혈육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재와 서연은 삼촌과 조카딸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이었죠.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정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쁨과 절망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 정숙은 긴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뒤척이며 보낸 정숙은 결국 마음을 정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혼자서는 이 복잡한 감정을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동네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30년 넘게 다닌 이곳에서만큼은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죠. 신부님, 상담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정숙은 조심스럽게 김 신부에게 말했습니다. 김 신부는 정숙이 아들을 잃었을 때부터 지켜봐온 분이었거든요. 정숙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챈 김 신부는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떤 일이신지 말씀해 보세요.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군요. 신부님, 제가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혹시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살아있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숙은 직접적으로 말하기 어려워서 돌려서 물었습니다. 김 신부는 정숙의 고민을 어느 정도 짐작하는 듯 했죠. 정숙 씨, 혹시 정호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김 신부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간 겪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털어놓기 시작했죠. 서연을 만난 일부터 아버지 사진을 본 순간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신부님, 제일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만약 정말로 서연이가 제 손녀라면 민재와는 절대 결혼할 수 없는 사이잖아요. 그 아이들 사랑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 신부는 정숙의 손을 잡으며 위로의 말을 건넸죠. 우선 확실한 것부터 알아보셔야 합니다. 추측만으로는 모든 사람이 힘들어질 뿐이에요. 진실을 알아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서연이한테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정숙은 막막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거든요. 혹시 당시 병원 기록이나 경찰서 자료는 보관하고 계시나요? 김 신부의 말에 정숙은 눈이 밝아졌습니다. 집에 아직도 그때 서류들을 보관해 두고 있었거든요. 있어요.
혹시나 해서 모든 서류를 다 보관해뒀어요. 그럼 그 자료들과 서연이 아버지 정보를 비교해 보시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병원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볼 수도 있고요. 김 신부의 조언을 들으며 정숙은 마음이 조금 정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작정 걱정만 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바로 안방 장롱 깊숙이 보관해둔 상자를 꺼냈습니다. 28년 전 아들의 사고 관련 서류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죠. 병원 진료 기록, 경찰서 사고 조서, 실종 신고서까지 하나하나 펼쳐놓고 다시 살펴봤습니다. 이정호 만 25세, 사고 일시 1996년 10월 15일 오후 3시경. 정숙은 서류를 읽으며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서연이 말한 아버지의 사고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죠. 사고 장소도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앞 교차로로 똑같았습니다. 그때 정숙은 서류 한 장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당시 병원에서 발급한 응급실 접수 기록이었는데 거기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죠. 환자 이정호 두부 외상으로 의식불명 상태, 신원 확인 곤란.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당시 아들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지갑도 없어서 신원 확인이 어려웠다고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기록에는 환자 의식 회복 후 자해 퇴원, 연락처 미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정우가 정말 살아 있었다는 거야?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아들이 죽었다고 믿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의식을 되찾고 병원을 나갔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정숙은 더 자세히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발견한 것이 있었죠. 당시 아들이 입고 있던 옷과 소지품 목록이었는데 거기에 은반지 1개, 색임 있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색임. 그때 정우한테 준 반지. 정숙은 기억했습니다. 아들이 21살 생일 때 선물해준 은반지였는데 안쪽에 정우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서연에게 아버지의 유품이 남아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섣불리 접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용기를 내어 당시 아들을 치료했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28년이 지났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죠. 죄송하지만 너무 오래된 기록이라 상세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무기록과 직원의 말에 정숙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당시 담당 의사나 간호사 중에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문의했죠. 아, 그때 일이라면 정 간호사님이 기억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은 퇴직하셨지만 연락처를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정숙은 희망을 품고 정 간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다행히 정 간호사는 그때 일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었죠. 그 환자분 기억나요?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며칠간 의식불명이었는데 의식을 되찾고 나서는 기억상실 증세가 있었어요.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정 간호사의 말에 정숙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기억을 잃고 다른 사람으로 살아갔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 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어떤 젊은 여자분이 찾아오셔서 데려가셨어요. 환자분이 그 여자분을 보더니 친숙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마 연인이었던 것 같아요. 정숙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그 젊은 여자가 바로 서연의 어머니였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아들이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서연 어머니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던 것이죠. 혹시 그때 환자분이 착용하고 있던 반지 기억하세요? 아, 맞아요. 은반지가 있었는데 안쪽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걸 보고 이름을 확인했던 것 같은데. 정 간호사의 말에
정숙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서연의 아버지는 분명히 자신의 아들 정호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아들의 영정 앞에 앉아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아들이 살아있었다는 사실은 기뻤지만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현실과 민재와 서연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호야, 내가 그동안 행복했기를 바라. 그리고 서연이를 낳아줘서 고마워.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정숙은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죠. 그날 밤 정숙은 민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결혼식 준비에 대한 상의였는데 정숙은 평소와 달리 말을 아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민재의 행복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마음 아팠거든요. 정숙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실을 밝힐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묻어둘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숙은 여전히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죠. 민재는 결혼 준비에 한창이었고 서연과 함께 예식장도 알아보고 청첩장 디자인도 고르고 있었거든요. 아침마다 정숙은 아들의 영정 앞에 앉아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그리움 때문이 아니었죠. 자신이 알게 된 진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아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정호야,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내 딸이 내 조카와 사랑에 빠졌는데 말이야. 이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있는 게 너무 힘들구나.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28년 동안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세월이 무색할 만큼 지금의 상황은 복잡하고 고통스러웠거든요. 할머니, 오늘 서연이랑 함께 예식장 보러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민재가 밝은 얼굴로 제안했지만 정숙은 차마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 괴로웠거든요. 아니다. 너희끼리 가거라. 할머니는 몸이 좀 안 좋아서. 어디 아프세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민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할머니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밤에 잠도 못 이루는 것 같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 이야기를 할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괜찮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아. 너는 서연이와 예식장이나 잘 보고 와라. 정숙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민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혼자 남겨진 집에서 정숙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죠. 거실 한편에 놓인 아들의 영정사진이 자꾸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온갖 상상들이 펼쳐졌죠. 만약 자신이 진실을 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민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서연은 견딜 수 있을까? 오후에 민재가 서연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죠. 마음에 드는 예식장을 찾았나 봅니다. 할머니, 정말 예쁜 예식장을 찾았어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서연이 스마트폰으로 찍은 예식장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죠. 하얀 버질로드와 화려한 샹들리에 그리고 넓은 정원까지 있는 로맨틱한 장소였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구나. 너희가 마음에 들면 됐어. 정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쁜 예식장에서 펼쳐질 결혼식을 상상하니 가슴이 더욱 아팠죠.
이 아름다운 계획들이 모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예식 날짜도 정했어요. 내년 4월 둘째 주 토요일로요. 할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봄에 하기로 했거든요. 그때쯤이면 벚꽃도 피고 정말 예쁠 것 같아요. 민재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그날이 정말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면 그 모든 아름다운 계획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릴 테니까요. 할머니, 청첩장 디자인도 골랐어요. 이거 어떠세요? 서연이 청첩장 샘플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이었죠.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것을 보니 정숙의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참 예쁘게 만들었구나. 너희 둘 이름이 잘 어울린다. 정숙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거든요. 만약 혈연 관계가 아니었다면 이보다 더 완벽한 짝을 찾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할머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혹시 저희 결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건 아니죠? 서연이 세심하게 물어봤습니다. 정숙의 변화를 눈치챈 것이죠. 정숙은 그런 서연의 배려심에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이렇게 착한 아이가 자신의 손녀라니 기쁘면서도 슬펐거든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잠이 안 와서 그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정숙은 둘러댔지만 서연과 민재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민재는 할머니가 자신의 결혼을 반대하는 건 아닌지 불안해했고 서연은 혹시 자신 때문에 할머니가 스트레스를 받는 건 아닌지 걱정했죠. 할머니,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말씀해 주시면 고칠게요. 서연의 진심 어린 말에 정숙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너무나 완벽한 손녀였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서연이는 정말 좋은 아이야. 우리 민재가 복 받은 거야. 정숙의 말에 서연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민재도 할머니가 서연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기뻤죠. 두 사람이 집을 나간 후 정숙은 다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니 모든 게 더욱 현실적으로 느껴졌죠.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어서 다시 김 신부를 찾아갔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었거든요. 신부님, 제가 확인해 보니 정말로 서연이가 제 손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 신부는 정숙의 어깨를 다독이며 위로했죠. 참 어려운 상황이군요.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져야 합니다. 지금 말하는 것과 나중에 말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모든 사람에게 더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말하면 민재와 서연이가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그 아이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그리고 이미 모든 준비가 다 진행되고 있어요.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손주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과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의무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정숙 씨, 지금 숨기고 있는 것이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한 일일까요? 만약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진실이 밝혀진다면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 신부의 말에 정숙은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로 지금 침묵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아픈 진실이라도 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일일까요? 그런데 신부님, 만약 제가 말하지 않고 그냥 결혼을 막는다면 어떨까요? 구체적인 이유는 말하지 않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민재 군은 할머니의 뜻을 거스르며
결혼을 강행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가족 관계가 완전히 틀어질 수 있어요. 김 신부의 말이 맞았습니다. 민재는 할머니를 무척 사랑하지만 서연에 대한 사랑도 깊었거든요. 명확한 이유 없이 결혼을 반대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민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결혼식 하객 명단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할머니 친구분들 중에서 결혼식에 초대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서연이 어머니도 오시고 할머니 친구분들도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민재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정숙은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할머니와 함께하는 결혼식을 꿈꾸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민재야, 할머니한테 정말 솔직하게 말해봐. 서연이와 결혼하는 게 정말 행복하니?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민재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었죠. 물론이죠, 할머니. 서연이만큼 좋은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저를 이해해주고 할머니도 잘 모시겠다고 하고 정말 완벽한 사람이에요. 민재의 확신에 찬 대답에 정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을 돌리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그럼 할머니가 반대해도 결혼할 거야?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할머니께서 왜 반대하시겠어요? 서연이를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민재는 할머니가 설마 반대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연을 대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정숙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군가는 상처를 받겠지만 진실을 숨기고 사는 것은 더 큰 죄악이라는 김 신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토요일 오후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서연의 집을 직접 찾아가기로 한 것이죠. 민재에게는 동네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둘러댔습니다. 서연이 사는 아파트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이 찾고 있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숙은 용기를 내어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할머님, 어떻게 이런 곳까지 오셨어요? 서연이 깜짝 놀라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평소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정숙을 보고 무슨 일인지 걱정스러워했죠. 갑자기 와서 미안해. 서연아, 할머니가 너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 네, 어서 들어오세요. 어머니는 식당 일로 나가셨어요. 서연은 정숙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집이었죠. 곳곳에 가족 사진들이 놓여 있었는데 정숙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차 한 잔 드릴게요. 서연이 부엌으로 가는 사이 정숙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서연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이 시간 순서대로 걸려 있었죠. 그 중에서도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니 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서연이 차를 내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서 뭔가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서연아, 할머니가 너한테 조금 개인적인 질문을 해도 될까? 네, 물론이죠. 뭐든지 말씀하세요. 서연은 정숙 옆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내 아버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려줄 수 있겠니? 지난번에 보여준 사진 말고 다른 것들도 있으면. 서연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이 자신의 가족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고마웠거든요.
네, 잠깐만요. 어머니가 보관하고 계신 것들을 가져올게요. 서연은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혼자 거실에 앉아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두근거림을 느꼈죠. 이제 곧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 같았습니다. 할머님, 이것들 보세요. 서연이 작은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들과 함께 몇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죠. 정숙은 조심스럽게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서연의 부모가 결혼식을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와 턱시도를 입은 남자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죠. 하지만 정숙이 주목한 것은 신랑의 얼굴이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아들과 똑같았거든요. 이게 아버지와 어머니 결혼 사진이에요. 어머니가 제일 아끼는 사진이시죠. 서연의 말을 들으며 정숙은 사진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죠. 신랑의 왼쪽 손목에 시계가 차여 있었는데 그것은 정숙이 아들에게 20살 생일 선물로 준 시계와 똑같았습니다. 혹시 이 시계 아직도 가지고 있니?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상자 안에서 시계를 꺼내 보여주었죠. 네, 어머니께서 아버지 유품으로 소중히 보관하고 계세요. 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시계라고 하시더라고요. 정숙은 그 시계를 받아들며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새겨 넣었던 글자를 발견했죠. 사랑하는 아들 정호에게 마이너스 엄마가라는 글귀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 정숙은 시계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서연의 아버지는 분명히 자신의 아들 정호였습니다. 할머님, 괜찮으세요? 왜 우세요? 서연이 놀라며 정숙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닦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서연아, 할머니가 너한테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라. 정숙의 진지한 목소리에 서연도 긴장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사실은 내 아버지가 할머니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너는 할머니의 친손녀인 거야. 정숙의 말에 서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버지 이정호는 할머니가 28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이야. 교통사고로 실종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기억을 잃고 내 어머니와 새로운 삶을 살았던 거야. 서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정숙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과 민재는 삼촌과 조카딸 관계가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럼 민재 오빠와 저는 그래, 너희는 혈육이야. 결혼할 수 없는 사이인 거야. 정숙의 말에 서연은 충격을 받아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과 혈연 관계라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어머니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기억상실이었지만 우리만을 사랑했다고. 서연이 부정하려 했지만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정숙은 상자에서 다른 물건들도 확인해 봤죠.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봐라. 정숙이 작은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들에게 21살 생일 선물로 준 은반지였죠. 반지 안쪽에는 정호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반지도 할머니가 정호에게 준 거야. 그리고 이 시계도. 모든 게 일치해. 서연은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죠. 그럼 제가 정말 할머님의 손녀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들의 딸이야. 내가 우리 정우의 피를 받았구나.
정숙은 서연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손녀를 만난 기쁨도 컸지만 민재와 서연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할머님, 그럼 저와 민재 오빠는 정말 결혼할 수 없는 건가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꿈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할머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숙도 눈물을 흘리며 서연을 달랬습니다. 이 상황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아팠죠. 어머니는 아시나요? 아직 말하지 않았어. 너한테 먼저 확인하고 싶었거든. 서연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문득 민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민재 오빠는 언제 말씀하실 거예요? 그걸 너와 상의하고 싶었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정숙도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옳다는 것은 알았지만 민재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걱정이 되었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행복한 신부가 될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의 어머니가 식당 일을 마치고 돌아온 것이었죠. 서연아, 왔니? 손님이 계시네. 서연 어머니는 정숙을 보고 인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금세 알아챘죠. 어머니, 이분이 민재 오빠 할머니세요. 그런데 서연은 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숙도 서연 어머니에게 자신이 알게 된 진실을 털어놓았죠. 서연 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서연 어머니 박영숙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정숙의 말을 듣고 나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죠. 그리고 천천히 소파에 주저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정숙과 서연이 동시에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거든요. 어머니, 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오랫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정호 씨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기억을 잃었다고 했지만 가끔씩 꿈에서 누군가를 부르곤 했거든요. 엄마라고 말이에요. 영숙의 고백에 정숙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들이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도 자신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우연히 신문에서 실종자 찾기 기사를 봤어요. 거기에 정호 씨와 똑같이 생긴 사람의 사진이 있었죠. 이정호라는 이름도 같고. 영숙은 서랍에서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정숙이 몇 년 전 마지막으로 신문에 낸 실종자 찾기 광고였죠.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죠. 그때 정호 씨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어요. 그리고 서연이가 있었거든요. 뒤늦게 진실을 밝힌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요? 정숙은 영숙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의 과거를 파헤쳐서 남은 가족들만 아프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서연이와 민재가.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고민이었죠. 어떻게 해야 할지. 영숙도 이미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비밀을 간직하고 싶었지만 양심상 그럴 수는 없었거든요. 어머니, 그럼 진작에 말씀하셨어야죠.
서연이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거든요. 미안해, 서연아. 엄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내가 그렇게 행복해 하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겠니? 영숙은 딸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성애와 도덕적 의무감 사이에서 갈등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르겠다고 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연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숙과 영숙 모두 답을 찾지 못했죠.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단 민재부터 알아야 해요.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어요. 정숙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민재 오빠가 이걸 견딜 수 있을까요? 결혼식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서연의 걱정이 이해됐습니다. 민재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직접 말하는 게 좋겠니? 아니면 할머니가 할까?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죠. 저는 못하겠어요. 민재 오빠 얼굴을 보면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서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잔혹한 진실을 말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럼 할머니가 말할게. 그 아이도 알 권리가 있어. 정숙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비록 힘들겠지만 손주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죠.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재에게서 온 전화였죠. 서연은 전화를 받기 주저했지만 계속 울리는 벨소리에 결국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서연아, 뭐해? 목소리가 왜 그래? 울었어? 민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갈까? 아니에요. 오지 마세요. 서연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민재를 만날 수는 없었거든요. 왜? 무슨 일이야? 진짜 걱정되는데. 민재의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이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한 것이죠. 내일 봬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 알겠어. 그럼 푹 쉬어. 내일 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 서연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재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으니 더욱 가슴이 아팠거든요. 서연아, 울지 마라. 할머니가 다 해결할게. 정숙이 서연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할머님, 정말 모든 걸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야 해.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어. 정숙의 결연한 대답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두렵지만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럼 언제 말씀하실 거예요? 내일 저녁에 민재를 집으로 부를게. 그때 모든 걸 말하겠어. 정숙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같이 있어야 할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할머니 혼자 말하는 게 좋겠어. 내가 있으면 민재가 더 힘들어할 거야. 서연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민재에게 더 큰 고통을 줄 수도 있었거든요. 할머님,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모르겠어. 그때 가서 생각해 보자. 정숙도 그 이후의 일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민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서연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영숙이 차를 끓여왔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시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죠.
무거운 침묵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동안 정우가 행복했을까요? 정숙이 영숙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시간들이 궁금했거든요. 네, 행복했어요. 기억은 잃었지만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었거든요. 특히 서연이를 무척 아끼셨죠. 영숙의 말에 정숙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마지막까지 사랑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서연이를 보면 정우가 보여요. 눈매나 웃는 모습이 똑같아요. 정숙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아들의 모습이 많이 닮아 있었거든요. 할머님, 서연이 정숙을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정숙의 손을 꼭 잡았죠. 제가 할머님의 손녀라는 게 기쁘긴 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서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내 손녀라는 걸 알게 되어서 기쁘지만 민재와의 일 때문에 마음이 아파.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해가 져서 어두워질 무렵 정숙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 민재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죠. 할머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리고 감사해요. 뭘 고마워해? 제 아버지에 대해 알려주셔서요. 그리고 진실을 말해주셔서요. 서연의 말에 정숙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지 알 수 있었거든요. 서연아, 힘들겠지만 견뎌야 해. 우리 모두 견뎌야 해. 정숙은 서연을 다독이며 집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정숙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죠.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숙은 아들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내일 민재에게 할 말들을 생각하며 밤을 새웠죠. 가장 힘든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영정 앞에 앉아 어떻게 민재에게 이 잔혹한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거든요. 새벽이 되어서야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죠. 아침 일찍 정숙은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야, 오늘 저녁에 할머니 집에 와라. 너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심각하신데. 민재는 할머니의 평소와 다른 어조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자세한 설명을 피했죠. 와서 얘기하자. 꼭 와야 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은 하루 종일 집안일로 마음을 달랬습니다. 민재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하며 마지막 정성을 다했죠. 어쩌면 이런 평범한 일상이 오늘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후 6시 민재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것 같았죠. 할머니 왔어요. 무슨 중요한 얘기인지 하루 종일 궁금했어요. 민재는 밝은 표정으로 할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정숙은 그런 민재를 보며 마음이 더욱 아팠죠. 조금 후면 이 아이의 표정이 완전히 바뀔 것을 알았거든요. 일단 밥부터 먹자.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어. 정숙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식탁을 차렸습니다. 민재는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보며 감동했죠. 와, 정말 맛있겠다. 할머니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민재는 맛있게 밥을 먹으며 결혼 준비 근황을 들려주었습니다. 청첩장이 나왔고 신혼여행 계획도 거의 정해졌다고 했죠. 정숙은 그런 민재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결혼식 때 축사도 해주세요. 할머니 축사를 받고 싶어요. 민재의 말에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저를 내려놓고 민재를 바라봤죠. 민재야, 이제 할머니가 할 얘기를 들어라. 정숙의 진지한 어조에 민재도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민재야, 할머니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끝까지 잘 들어라. 그리고 충격을 받더라도 침착하게 들어야 해.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재는 점점 불안해졌죠. 할머니, 저 무서워요. 뭔 일인지 빨리 말씀해 주세요. 서연이와 결혼할 수 없어. 정숙의 첫마디에 민재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거든요. 왜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할머니께서 서연이를 좋아하시지 않았나요? 좋아해. 서연이는 정말 좋은 아이야. 하지만 너와 결혼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 정숙은 잠시 숨을 고르고 가장 어려운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이는 내 사촌 여동생이야. 네. 민재는 할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거든요. 서연이 아버지가 할머니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내 친아버지의 동생인 거지. 정숙의 설명에 민재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외아들이셨잖아요. 아니야. 할머니한테는 아들이 둘이었어. 내 아버지와 정호. 정호는 내 아버지보다 3살 어렸지. 민재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에게 삼촌이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서연과의 관계였죠. 그럼 서연이가 정말 제 사촌 여동생이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혈육이야. 결혼할 수 없는 사이인 거야. 정숙의 확답에 민재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피부치였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민재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었거든요. 민재야, 진정해라. 할머니도 이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거짓말이에요.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민재는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정숙은 민재를 진정시키기 위해 증거들을 보여주기로 했죠. 여기 봐라. 정숙은 준비해둔 서류들과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정호의 병원 기록, 서연 아버지의 유품들, 그리고 시계와 반지까지 모든 증거를 보여주었죠. 이 시계는 할머니가 정호에게 준 거야. 그리고 이 반지도 서연이 집에서 확인했어. 민재는 증거들을 보며 점점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웠죠. 그럼 정말로 서연이와 저는 혈육이야. 미안해, 민재야. 정말 미안해.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민재를 끌어안았습니다. 민재도 할머니 품에서 눈물을 쏟아냈죠. 할머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할머니도 모르겠어. 하늘이 왜 이렇게 잔인한 장난을 치는지.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슬픔과 절망이 집안을 가득 채웠죠. 서연이는 알고 있어요? 민재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죠. 어제 얘기했어. 그 아이도 많이 충격받았어. 서연이도 힘들겠네요. 민재는 서연의 마음을 생각하며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만큼이나 서연도 고통스러울 것을 알았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결혼식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취소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 정숙의 말에 민재는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꿈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서연이를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요. 알아. 할머니도 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 있어. 정숙도 민재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바꿀 수 없었죠.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말해요? 하객들한테, 친구들한테.
민재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생각하며 더욱 절망했습니다. 결혼 취소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지금은 내 마음을 추스르는 게 먼저야. 정숙은 민재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죠. 할머니,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민재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죠. 없어. 피는 속일 수 없어. 그날 밤 민재는 할머니 집에서 잤습니다. 혼자 있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정숙도 밤새 민재 곁을 지키며 위로했죠. 다음 날 아침 민재는 붓고 빨간 눈으로 일어났습니다. 밤새 울어서 얼굴이 말이 아니었죠. 할머니, 서연이한테 전화해야겠어요. 지금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 아이도 많이 힘들 거야. 정숙이 걱정했지만 민재는 서연과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서연의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하루 종일 전화를 걸었지만 소용이 없었죠. 서연도 민재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운명은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사랑으로는 넘을 수 없는 혈연의 벽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죠.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렸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깊어가는 동안 정숙의 집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결혼 취소 후 한동안 방황했고 직장도 그만두고 멀리 부산으로 내려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와의 연락도 뜸해졌죠. 정숙은 하루하루를 버텨내기가 힘들었습니다. 손주의 행복을 망쳤다는 죄책감과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그래도 서연과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혈육이라는 끈은 쉽게 끊어지지 않았죠. 할머님, 안녕하세요. 어느 가을 오후 서연이 정숙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많이 야위어 보였지만 예전보다 차분해 보였죠. 정숙은 서연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와라, 서연아. 오랜만이구나. 네, 할머님. 어떻게 지내세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미묘한 어색함이 있었지만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은 진실했죠. 민재 소식 들었니? 부산에서 새 일을 시작했다더구나. 정숙이 먼저 민재 얘기를 꺼냈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죠. 네, 들었어요.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에요.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런 서연이 안쓰러웠죠.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니? 저는 괜찮아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이제는 조금 나아졌어요. 서연은 지난 몇 개월 동안의 일들을 천천히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격려와 아이들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했죠. 학교 아이들이 제게 많은 힘을 줬어요. 아이들 보면서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거든요. 서연의 말에 정숙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절망에 빠져 헤어나지 못할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일어서고 있었거든요. 그래, 잘했어. 살아야지. 우리 모두 살아야 해. 정숙도 이제는 어느 정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졌다는 생각에 괴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운명이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할머님, 제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궁금한 눈으로 서연을 바라봤죠. 뭔가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서연의 고백에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거든요. 정말이니? 네. 같은 학교 선생님이에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저를 이해해주고 격려해주시거든요. 서연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죠. 정숙은 기뻤습니다. 그래, 잘 됐구나. 그분이 너를 행복하게 해주니? 네, 많이 도와주세요. 제 과거도 다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말하기 힘들었는데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서연이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는 소식에 정숙은 안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평생 아픔만 안고 살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새로운 행복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언제 소개시켜 주겠니? 조만간 모시고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할머님께 꼭 인정받고 싶어 해요. 서연의 말에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여전히 자신을 할머니로 생각해 준다는 것이 고마웠거든요. 그리고 민재 오빠에게도 말씀드렸어요. 서연의 말에 정숙은 놀랐습니다. 민재와 연락하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민재와 연락하고 있었니? 가끔씩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서로 안부 정도는 물어볼 수 있게 됐어요. 서연의 설명에 정숙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이 여전히 서로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민재는 뭐라고 하던 축하해 준다고 했어요. 제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요. 서연의 말에 정숙은 민재의 성숙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서연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대단했거든요. 우리 민재도 참 착하지?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아쉬웠던 것 같아요. 서연의 목소리에 아직도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마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일 것 같았죠. 서연아, 할머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숙은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자신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할머님. 이제는 운명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할머님을 만난 것도 감사해요. 서연의 말에 정숙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도 내가 내 손녀라는 건 변하지 않아.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자. 네, 할머님. 저도 그러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비록 아픈 과거가 있지만 혈육의 정은 여전했죠. 서연이 돌아간 후 정숙은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손주 목소리를 듣고 싶었거든요. 할머니, 민재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밝아져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많이 회복된 것 같았죠. 민재야, 잘 지내고 있니? 네, 할머니. 여기 괜찮아요. 일도 재미있고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민재는 부산에서의 생활을 들려주었습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고 취미 활동도 시작했다고 했죠. 서연이 소식 들었지? 네, 연락받았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좋은 사람 만나서. 민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축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민재가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죠. 너도 좋은 사람 만나야지.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젠가는요. 민재도 아직은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은 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곧 추석이니까 올라갈게요. 정말 오랜만에 같이 차례도 지내고. 정숙은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민재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은 아들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슬프지만은 않았죠. 정호야, 내 딸이 새로운 행복을 찾았어. 그리고 민재도 씩씩하게 살고 있고, 이제 엄마도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 같다. 정숙은 아들의 사진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망쳤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 같았죠.
내가 살아있었다는 걸 알게 되어서 기뻤어. 비록 늦었지만 내 딸도 만났고, 이제는 편히 쉬어도 돼. 정숙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랜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야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것 같았죠.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아픔도 있었지만 새로운 인연도 얻었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거든요. 그해 겨울 서연은 새로운 사람과 결혼했고 민재도 부산에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숙은 두 사람 모두의 결혼식에 참석했죠. 비록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지만 모두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이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숙은 이제 진정한 평안을 얻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도 손주들의 아픔도 모두 치유되었거든요. 때로는 가장 큰 시련이 가장 큰 축복으로 바뀌기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사연 일상이었습니다.